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추 10월 달에 꼭 해줘야 될 그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배추가 상당히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역에 따라서도 좀 늦게 심었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와서 배추가 날씨가 더워서 녹아내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 하고도 다르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추가 이제 이렇게 속이 차는 시점이 지나서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제 요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들 병해충 방지예요. 자, 왜 이게 병해충 방지를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속이 잘 차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진딧물이라든지 가지 벌레들이 와서 이거를 다 갉아먹게 됐을 경우, 혹은 또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고모부집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갉아먹었어요. 그러면은 배추가 이게 한참 크고 있는데 그걸 갉아먹으면은, 배추는 여러분들 속이 차는 시점에 이 배추 잎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구멍이 많이 난다거나 배추가 반 정도 이게 사라진다거나 잎이 많이 없으면은 광합성을 해갖고 배추 속을 채우는데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이 잎 자체가 하는 힘이 뭐냐면은, 햇볕을 받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면서 이 잎 자체가 광합성을 해갖고 잎 자체의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배추 속이 이제 차게 되는 건데, 물도 이제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배추가 속이 차는 시점에 그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배추가 예를 들어서 벌레가 먹었다거나 혹은 고라니가 와서 먹게 되면은 이게 한창 잘 키운 배추를 망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해충 방지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요 시기 때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이 속겁의 안에 이제 뭐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 요 안이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새순이 나오는 시점에는 모든 작물들의 진딧물이 많이 생겨요. 보통 우리가 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딧물 병해충 방지를 해주세요. 보시고 뭐 날아다니는 게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지 진딧물을 한번 봐주시고, 혹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달팽이라든지 혹은 애벌레,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배추에 배추 흰납이란 복숭아 혹 진딧물, 담배 거세미 나방, 왕담배 나방, 여기에 쓸 수 있는 건데, 다 발생기 경렵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물 한 마리 20리터에 그 한 말에 13ml로 물에다가 한 마리에다가 희석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500ml 델타 메트린 주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런 거 팔아요. 작게. 여기에 보시다시피 10g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시다시피 이 배추에 진딧물 적혀 있죠. 이런 거 다 발생 경렵 처리, 줄기와 잎에 칠한 얘기입니다. 물 한 마리에 10g을 타서 이걸로 해서 치시면 되는 그 이제 제품입니다.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시기가 되면은 노균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다 여러분들 이게 다 노균병. 이런 노균병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노균병 약을 꼭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노균병들이 여러분들 잎 가장자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바깥에 있는 배추들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배추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잎장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이 밑에 땅속에 뿌리들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갖고 이 속을 채우는데 에너지를 지금 모은단 말입니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잎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속이 타고 있는데 이 배추 바깥에 전체에 만약에 잎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배추 속이 안 찹니다. 여러분들 노균병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또 지금 보시다시피 잎을 이렇게 보시면 장미꽃처럼 예쁘죠. 잠깐 중간에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속이 찰 때 한번 와봐서 잎을 이렇게 뒤에 밑에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 저희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무름병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을 방지하실 때 진딧물 약이라든지 살충제 아시죠? 그거랑 살균제, 우리 보시다시피 요 안에 보시다시피 여기 무름병이라든지 그리고 노원병, 요 약을 같이 혼용이 됩니다. 배추는 무름병 약이에요. 방산염 수화제라고 적혀 있는 건데, 요 보시면은 배추에 적혀있죠. 배추에 무름병 적혀있죠. 무름병 발병 직전부터 7일 간격으로 경렵 처리. 여기 이제 물 한 말 20리터에다가 요 10g 정도로 해갖고 요거를 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100g 짜리예요. 그래서 치실 때 요로 치시면서 잎과 잎 사이, 그리고 요런 뿌리 밑에도 요런 쪽으로, 왜냐면 토양 쪽에도 그 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방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제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PLS 맞춰갖고 여러분들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작물들은 이렇게
그냥 겉에만 쳐갖고는 안에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모두 작물들은 병해충 방지를 잘 해서 요령에 맞춰갖고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요 보시다시피 칼슘제를 기본적으로 줘야 돼요. 왜냐면 배추가 물만 잘 먹어도 원래는 잘 크긴 잘 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거를 좀 더 상품성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추가 많이 녹아내렸고 또 늦게 심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빨리 조금 더 속을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요 시기 때 또 많은 에너지를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해충 방지해 주실 때 칼슘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배추의 속을 채우면서 이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튼튼하게 하면은 병해에도 좀 더 얘네들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되고, 그리고 이게 두껍다 보니까 뭐 추위라든지 그리고 좀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도 그런 피해를 좀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포벽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데 그런 칼슘적인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칼슘은 우리가 수용성 칼슘이 있습니다. 물에 잘 녹아서 얘네들이 흡수를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수용성 칼슘으로 해갖고, 이 칼슘은 그냥 뿌려갖고는 이 식물들이 흡수를 100% 다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흡수율을 잘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붕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치실 때는 칼슘하고 붕산을 같이 혼용을 하시면은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붕산의 역할이다 보니까 좀 더 흡수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시다시피 염화 칼슘을 식품 첨가물이니까 식용입니다. 식용인데 요 염화 칼슘을 저희가 요 한 포를 사서 저희가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요게 지금 인터넷이나 보시면 가격이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요게 지금 25kg거든요. 한 포에 한 3만원 정도 하는데 요걸 사서 계속 쓰시면 정말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화 칼슘이 그리고 흡수율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에 소금보다 더 잘 녹아요.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물 단말용 고래통 아시죠? 거기에 보통 1kg 정도, 보통 0.2%에서 1kg 정도를 넣어서 하는데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요 보시면은 요 붕산비료죠. 붕산비료 요거를 저희가 20단말 기준에 저희가 요 기준에 40에서 한 50g 정도 해서 요 칼슘을 같이 저희가 고래통에다가 물에 희석해 갖고 20단말에 요거 1kg 그리고 요거 한 40g에서 붕산비료 한 40g에서 한 50g 정도 맞춰 갖고 저희가 녹여서 저희가 요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초기에 요거로 이제 1차, 2차, 3차로 해서 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저희가 한 3회 정도 주고 있고요. 또 급하게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칼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산 칼슘이 있고 인산 칼슘이 있고 뭐 황산 칼슘도 이런 거 여러 가지 그건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NK를 녹여서 염화 칼슘하고 같이 혼용을 하게 되면은 4종 복비용 칼슘이 되다 보니까 NK에다가 미령요소 넣어서 염화 칼슘하고 녹여갖고 하시면은 또 이 배꼽소금병에 또 질소가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추나무가 생육하는데 또 질산도 필요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질산 칼슘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산 칼슘, 그리고 뭐 염화 칼슘 요것만 쓰셔도 됩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붕산은 같이 들어가면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한 포 그리고 요거 붕산비료 요거 해서 계속해서 한 3번 정도 쳐주시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추에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다가 요 칼슘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요거 여러분들 하셔갖고 요게 또 습기가 들어가면 또 굳어요. 굳기 때문에 밀봉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갖고 꾸준히 쓰시면은 비싼 제품 쓰지 않고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칼슘제니까 비싼 거 쓰지 마시고 요거 꼭 사셔갖고 그 희석배서 맞춰갖고 사용을 하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같이 혼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잎이 이렇게 황화가 되는 것들도 조금 잡아줘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줘요. 여기서 벽에 질소, 인산, 가리, 고토, 붕소, 망간, 구리, 아연 등이 들어가 있는 거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주게 되면은 구근도 크게 해주고, 그리고 배추에 또 살이 차고 속이 차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3회 정도, 많게는 뭐 5회도 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아까 진딧물하고 그죠,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뭐 아미노산제, 칼슘제를 같이 혼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칼슘은 원래는 단독으로 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기량작용이라고 다른 것들과 같이 잘못 넣었을 경우에는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워낙 요즘 약값도 비싸잖아요, 그죠? 영양제값도 비싸다 보니까 그냥 허비할 수가, 낭비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에 보시면은 칼슘제를 저렴하게 만드는 그 유튜브 영상이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직접 칼슘제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진딧물약이라든지 병해 충 방제도 하는 것도 친환경 자재로 하는 방법이 제 영상이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인터넷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해충 방지 할 때도 친환경 자재를 쓰고 있지만은 저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물관리예요, 물관리. 그러니까 배추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요 보시면 요 스프링클러 보이시죠? 요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계속 물을 줍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는 온도도 많이 내려갔고, 또 공기 중에 새벽 같은 경우는 이슬들이 상당히 많이 일교차가 심해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많이 심하면 새벽에 안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포화가 됩니다. 그래서 초당에는 모종을 심고부터 쭉 날씨가 많이 덥고 우리가 이걸 키우는데 애먹었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거의 뭐 하루에 막 3시간, 5시간 정도 돌려서 녹아내리지 않도록 저희가 이거를 좀 관리를 했는데, 그런 수분들이 생각보다 증발하는 부분들이 이 배추가 줄여준다는 얘기죠. 수분 함량이 토양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물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태풍이 또 오는데, 지금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스프링클러를 오늘은 한 번도 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게 이 토양에 그냥 봤을 때 육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토양이 가지고 있는 수분량, 그리고 이 배추가 그늘 역할을 하면서 증발하는 부분들을 억제시켜 주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비가림막이라든지 하우스 혹은 관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수시설하고 같이 이제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날씨가 비가 안 온 날도 많아지고 또 비가 또 많이 오는 날도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높은 지대에서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 두둑도 많이 높이셔야 되고, 그리고 하우스라든지 이것도 설비를 해갖고 이제는 농사를 앞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나마 피해를 많이 본 데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잘 크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보시면 장미처럼 정말 예쁘죠. 자, 그리고 저희가 보통 영양제 줄 때 아미노산제하고 미량교사하고 같이 주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이 잎이라든지 뿌리에 골고루 영양 배분이 되다 보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지하실 때 아미노산하고 그리고 미량요소도 같이 좀 주시면은, 우리 사람도 골고루 먹으면 튼튼한 것처럼 작물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해충 방지 해주실 때 PLS에 맞춰서 적용 횟수, 적용량, 그리고 적용 작물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약을 사용을 하셔갖고 병해충 방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게 많지만은, 또 이거 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댓글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또 다른 분들도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솔직히 농사는요 뭐 매달 계속 반복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지 해주고 영양제 주고,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또 물 주고, 그리고 또 병해충 방지 해주고, 그리고 또 영양제 주고, 그리고 또 물 주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는 그러는 건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또 댓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열심히 또 농사 짓는데 저희 지포농부 가입하기, 구독하기,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또 날씨가 엄청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끝까지 잘 키워서 또 열심히 좋은 또 농산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감사합니다.